자, 오늘 토론은 남북 평화 시대로 고속 질주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국토의 중심 충북, 청주는 과연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표로부터 저희들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와 고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특히 2007년부터 회자되고 있었던 청주와 백두산의 관광 이야기, 그 본색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속 시원히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반도는 국제시대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그중에도 저희 충북은 유리한 지역적인 지리적인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품은 교통의 중심의 핵이고요. 국제공항 그리고 고속철도 분기점, 고속도로 분기점 지역이고요. 24시간 운영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는 백두산 관광 지정공항 신청을 마쳤을 정도로 제주, 청주, 북한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청주국제공항이기도 합니다. 국제 관광객들에게 머무를 수 있는 관광도시 청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관심을 고양하고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연구 과제들을 공유해서 국제관광도시 청주로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관 학계 관계자들을 모시고 충북의 미래 발전에 대한 계기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연구 발표 주제는요. 남북 항공노선 개발과 국제관광도시 기반 조성 방안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지역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오늘 토론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단법인 미래도시연구원의 오선규 원장님의 기념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마침 오늘 비가 소강 상태라 우리 행사를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랑 또 이웃사랑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고 나가고 계신 여러 어르신과 함께 우리 미래도시연구원이 주관하는 오늘 세미나에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충북도립대학의 조동욱 교수님이 오셨는데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예, 혼자 오신 게 아니고 그룹으로 오셨죠? 예, 우리 영동, 옥천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더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는 그 21세기에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의 기본 형태를 갖췄습니다. 그 공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좋은 인프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까 우리 지사장님 여쭤봤더니 전국에서 지금 가장 최하위권의 경영 성적을 내고 있다 하시는 걱정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제에 또 최근에 남북 화해 모드에 맞춰서 오늘 테마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해지면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북한의 여러 곳으로 관광과 여러 물류 시설을 갖춰서 우리가 교류를 한다면 청주공항의 활성화가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져봅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세미나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지역사랑, 이웃사랑, 우리 청주, 충북 사랑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시간이 아주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남북 항공노선 개발과 국제관광도시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청주 지역 개발 구상에 대한 연구 발표를 미래도시연구원 학술위원이시면서 충북대학교 반영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충북대학교의 반영훈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와서 부족한 소견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요, 미래도시연구원이 그간에 오랜 동안 고민하고 또 생각해온 것들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저의 창작품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정리해서 발표한다, 그런 정도 의미를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론 그리고 해외 사례, 기본 방향, 부문별 구상 이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왜 공항인가? 공항은 모든 것이 움직이는, 비행기를 통해서 사람과 물류가 움직이는 곳이죠. 그래서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주요 기반 시설입니다. 국제적으로 봐도 이 항공 운송을 통해서 이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또 청주도 마찬가지겠죠.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700만 명 정도가 입국을 하고요. 또 관광 수익도 약 133억 달러 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 정비 산업 수요도 약 1.9조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을 중심으로 한 비행장이죠.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 또 관련된 발전 방안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국토의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또 세종시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주와 중부권 전체를 겨냥했을 때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고 또 활성화되는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청주와 중부권의 어떤 지역 개발 구상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은 고속철도나 또는 철도교통망, 다양한 어떤 청주가 가지고 있는 아까 나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자원, 이런 것들이 포진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공항 사용료도 이제 저렴하고요. 또 그간의 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2000년도 대비 17년도에 이용자 수가 약 4.9배, 화물은 1,000톤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로폴리스 지구나 오송 바이오 폴리스 지구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활동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주국제공항이 우리 중부권의 어떤 거점 공항이자 또 관문 공항이자 중요한 거점이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항공 정비 산업이나 관광 산업 또는 물류 산업 같은 것들이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 또 필요하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이런 물류, 관광 같은 그런 항공 중심의 어떤 산업 거점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항공 정비 산업, 항공 물류 산업 활성화, 그리고 또 체류형 관광 산업 기반 등과 같은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접근성과 문화자원 그리고 또 공항 경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항공 산업과 또는 공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들을 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에어로폴리스 지구, 그리고 또 오송 바이오
폴리스 지구 이것들이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이 공항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에어로폴리스 지구인데요. 전 이승우 전 시장님께서 역점 사업을 두셨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전국 2시간대에 대부분의 이 교통 물류가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곳에서 이제 그 원래는 MRO와 그리고 항공산업 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가야 되는데 MRO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오늘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그 이 단지는 다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단지는 아직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을 중심으로 한 이 MRO, 특히 외국 항공사와 연계되는 그런 정비 사업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공항을 중심으로 한 일단 활성화 그런 사례들을 한두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인데요. 암스테르담시의 남서쪽에 있고요. 연간 2016년도에 연간 약 6,300만 정도가 여객이 왔다 갔다 했고요. 또 180만 톤 정도의 화물 운송량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유럽의 관문이자 또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유럽의 관문 공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키폴 공항 주변에 바로 이렇게 상업, 오피스, 주거, 물류 맨 아래 보시면 MRO 단지 이게 같이 복합되어서 이 네덜란드의 경제 또 유럽의 어떤 그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정저우 공항 지역인데요. 이 정저우 공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97년에 개항을 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 약 2,400만 명 정도의 여객들이 움직였고요. 화물 운송량은 한 50만 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 물류 허브로 이게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예. 항공 물류, 또 첨단 제조, 현대 서비스업 등과 같은 이런 산업들을 여기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핵심구, 도시 종합 서비스구역, 항공 관련 상업 전시 교역, 항공 물류 같은 그런 산업들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첵납콕 공항 지역인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약 1255만 제곱미터 그리고 연간 4천만 명 엄청난 인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7천만 명이 움직였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중국하고 연계시키고 또 세계적으로 이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의 그런 어떤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례들을 보면은 대개 공항 인근 지역의 업무 지원 단지나 또 공항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스키폴 공항이나 또 첵납콕 공항이나 또 정저우 공항이나 대부분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거점, 물류의 허브 그리고 인근 지역을 같이 연계하는 그런 어떤 연계 개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개발 전략의 하나의 그 비전이라고 할까요? 스마트 액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공, 에이비에이션, 물류, 카고, 또 관광, 투어리즘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연계한 스마트 지역 연계 개발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첨단 항공 산업 단지, 두 번째 스마트 국제 항공 물류 허브, 세 번째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과 같은 내용들이 가장 주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첨단 항공 산업 단지에는 이 스마트 첨단 기술 산업 단지, 또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항공 산업 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 허브로서는 산업 단지와 연계하는 물류의 어떤 유통 그리고 국제 운송 화물 집중 지역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관광 인프라는 기존에 청주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문화 인프라뿐 아니라 아직 다 되지 않은 그렇지만 개발이 잘 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관광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로 의료 휴양 관광 단지
그리고 또 증평 인근의 고려 인삼 관광 단지, 또 이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MRO 정비 산업, 항공 산업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항을 중심으로 보면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의 안에 문화산업단지, 또 직지 고인세박물관, 수암골 드라마촌, 드라마시티 이러한 자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 위에 있는 의료 휴양 관광단지, 또 고려 인삼 관광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경우 항공기 정비 생산 지역으로서 MRO 항공산업단지 지정 공항으로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외국 항공사의 어떤 정비를 중심으로 한번 가도 좋겠다. 사천에 이미 MRO 단지가 들어 있고요. 군수기와 민간기 이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주공항도 이러한 MRO 단지를 좀 더 특화시킨 MRO 단지로 바꿔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전자 정밀 바디, 또 조립 생산, 정비 교육 시설 등과 같은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머무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바꿔야 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좀 발표가 되겠지만 북한 관광과 연계되는 지정 공항을 청주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료, 뷰티, 쇼핑, 스포츠, 오락, 휴양 관광 단지로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물류 산업으로 이제 청주시에 있는 산업 단지, 또 주변에 있는 산업 단지, 특히 고부가 가치 산업 그런 산업 물품들을 외국으로 갈 때 대부분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청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공산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종합산업이고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전기, 전자, IT, 소재 다양한 것들이 복합된 것이라서 항공 제조 같은 어떤 산업이 필요하고요. 또 항공 운송 아까 말씀드린 것, MRO 정비 이런 것들이 항공 산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비 산업 같은 경우에 이미 세계 시장이 4.1% 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약 5.6%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MRO 사업이 상당 부분 그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서도 이 MRO 정비 수요가 약 1.9조 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항 정비, 기체 정비, 엔진 정비, 부품 정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게 외주로 보면 이러한 57.6% 엔진 정비, 부품 정비가 58.5%와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기술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항공기 정비 기지 MRO인데요. 이게 이제 항공기 정비 개조 기지 건설, 또 에어버스 그런 이중 통로, 또 항공기 정비를 위주로 한 개조, 분해, 정비 이런 인력 양성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일체화시키는 종합적인 항공기 정비 기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동남아 지역 한중일 소형 항공사의 에어버스 같은 그런 중정비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여건이 성숙된다면 아시아 지역의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 기지로도 성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유럽 미주 국가의 소형 항공기 제조 회사와 합작해서 소형 항공기를 조립 생산하는 곳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나름의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조종사와 승무원들을 양성하는 기지로 숙성시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 시뮬레이터 또는 그 훈련 센터 그런 건립 같은 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첨단 과학기술 제조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기 그 자체가 대단히 고부가 가치의 복합적인 그런 기지라서 그런 기술의 복합체라서 다양한 어떤 연구도 하고 제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로 성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 제조업 또는 드론 항공기 제조센터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같이 연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항공 전시회, 각종 항공 관련 어떤 그 박람회, 전시회 같은 것들을 이곳에서 또 유치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전시 비즈니스의 어떤 종합적인 실행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항공산업 특구로 이것을 지정을 해서 앞으로 운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미래형 첨단 항공산업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구를 조정해서 그 특구 속에 다양한 지원도 있고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그런 어떤 분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 자본도 충분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또 관광과 함께 연결되는 종합적인 전략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용 항공기 드론 같은 것들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관광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내륙 관광을 위한 또 남북한을 연계하는 그런 관문공항으로서 이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촌을 조성을 하면서 이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이렇게 숙박형으로 체류형으로 유치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의료 뷰티 관광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관광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많이들 빠져나가서 체류형 관광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을 시켜야만 명실상부한 관광 도시로 조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그 증평, 진천, 청주를 연계하는 이런 관광 벨트가 조성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이런 한삼인 고려인삼 공장을 이제 관광 쇼핑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또 초평저수지 일대에 두타산 에듀팜을 건설해 볼 수도 있고 또 자구산 휴양림을 초정약수와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관광지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진천 같은 경우에 초평저수지와 농다리 그리고 수상 레저 센터 또 휴양 뷰티의 어떤 관광 단지로 조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는 그간 노력을 통해서 다양하게 개발해 놓은 드라마 시티 또 김수현 드라마 박물관과 같은 다양한 문화재를 이용한 그런 관광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초정 관광 거점 지역 명암 상당 지구 여기에 이제 거점 조성 지역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외래 방문객을 위해서 체류형 관광 거점 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관광 벨트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개발 계획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충청북도나 청주시에 또는 진천군 종합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 특색을 갖춘 이런 관광 요소인데요. 요 지역 정도의 이렇게 차이나타운이나 US 타운 또는 저펜타운 같은 그런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무는 그런 곳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차이나타운 또 뭐 여기서는 이제 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US 타운에서는 또 가족 관광, 캠프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US 타운, 저펜타운은 우리 일본에 사셨던 분들이 이제 그 한국에 오셔서 이제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본 문화거리 또 일본 음식 문화 또는 숙박타운들을 조성해서 특화된 이런 어떤 그 관광 거점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좌구산 휴양림 근처에 삼국의 문화가 교차하는 군여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구려촌, 백제촌, 신라촌을 그 외관은 그 당시의 건축 형태로 만들고 내부 시설은 현대식으로 해서 실버 세대들을 분양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것을 관광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체험 마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청주 드라마 시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김수현 아트홀 또 뭐 드라마 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드라마 시티를 조성해 가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이제 드라마도 찍고 또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들도 관광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 물류와 관련해서 일단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을 통해서 물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객뿐 아니라 물류가 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물류는 고부가 가치의 물류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건 대부분 다 배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류의 겨점들을 또 물류의 어떤 그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CT 기반의 물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청주시와 충북도가 이런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청주공항의 물류 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와 공항과 또 이 자유무역 그 지구 이것들을 전체를 함께 연동시키는 그런 중부권 화물 운송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KTX 오송역과 연계시키는 인프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청주 시내 산업단지 또 중부권에 있는 그 산업단지들의 물품 생산 또 수출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지금 물류 거점으로서의 공항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유라시아의 물류 진출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물류산업 정책자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주의 이제 산업단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고부가 가치의 산업단지들이 그런 물류를 또 물품을 만들어내는 산업단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청주국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 집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의 거점 공항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숙성시켜 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그리고 또 관광산업, 물류산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또 네트워크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주시와 충청북도 또 국토교통부 등과 같은 그런 어떤 연계 협력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 발표는 남북 항공운송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를 청주국제공항 대책위 정복헌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최근에 남북 그 화해 무드 때문에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하여간 제가 남북 항공운송 협력 방안 이렇게 제목을 주제를 제시를 해서 아마 기대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 방향이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제시를 하기에는 너무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연구도 짧고 사실은 그렇게 하기도 너무 변수도 많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북한 항공운송 분야가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라는 것더라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이렇게 한번 좀 더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준비를 통해 가지고 청주공항 쪽으로 남북 항공운송 분야가 중심이 청주공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저도 문제제기 수준 이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첫 번째 저희 청주공항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 공항, 항공사 이런 것들, 북한 항공 운송 분야의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항공 운송 분야가 교류가 발전이 되면 아마 예를 들어서 인원, 그다음에 물자 분야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상황에서 청주공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족하지만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맨 먼저 저희 청주국제공항 현황입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면요, 제가 항상 저희 청주공항은 공항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주고 육성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청조공항이 몇 명이 여객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따지기 시작하면 크게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인위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남북 화해 무드에서 그 청조공항이 조금 어떤 자리를 좀 잡아보자 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한 가지입니다. 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최근에 에어로케이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에어로케이가 저희 청조공항 모기지로 하겠다고 나온 회사인데 국토부 쪽에서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당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조금 그런데 항공사가 그러니까 좌석 노선을 미리 개설해 가지고 노선을 미리 열면 그 승객들이 많이 신규로 창출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곧 과당 경쟁 해가지고 시장 질서 문란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청조공항에서 그거에 대한 그 선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쉽게 말해서 좌석을 먼저 공급하면 승객들이 늘어납니다. 이용객들이. 그 선례가 언제였냐면 여기 저희 청조공항 국내선이 100만 명대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00만 명을 돌파한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에어가 신규 취항을 하면서 좌석을 공급을 했습니다. 2015년 가을쯤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조공항이 200만 명을 돌파를 하고 다시 국내선에서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급이 있으면 신규로 항공기 좌석이 공급하면 분명히 늘어납니다. 공항 활성화됩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항공운송 산업 현황 이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으셔도 잘 뭐랄까 계속 그 매스컴에서 나와서도 모를 수도 있는데, 북한 일단 공항 말씀드리면 북한 공항 조금 그냥 직설적으로 쓸만한 공항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국제적으로 뭐 이카오라든지 무슨 항공 뭐 국제항공연맹 이런 데 등록돼 있는 공항, 그다음에 청사도 좀 갖춰져 있고 활주로 길이도 좀 돼 있고 공항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소개 차원에서요. 맨 처음에 여기 평양 순안공항은 아마 굉장히 많이 그 뉴스나 이런 데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북한에서 평양의 관문공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평양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은 저 이유 여사 방북했을 때입니다. 지금 국제선 청사도 꽤 괜찮고요. 신활주로 만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항공기를 운영할 능력도 괜찮고 여객 청사도 꽤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유일하게 국제선을 운행하고 있는 공항 여기 하나입니다. 다른 이 나머지 세 공항 지시되어 있는 공항은 실질적으로 국제선을 운행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평양에서 갈아타고 갑니다. 두 번째 원산 갈마공항은 이번에 그 원산 갈마공항은 이쪽에 원산에 있고요. 바로 가까운데 금강산이 있고 북한에서 야심차게 만들어 놓은 그 스키장 이름 이정 마식령 스키장이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미사일도 발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데입니다. 그리고 이 공항이 유명한 게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한국에 이거 공군이 갖고 있는 수송기입니다. 그때 기자들을 여기로 데리고 갔던 그 공항입니다. 저기 평창 동계올림픽 아니고 지난번에 저기 풍계리 폭파할 때 데리고 갔던 공항이 이 공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삼지연 공항은 유명한 공항이 백두산 밑에 있는 공항입니다. 여기 공항이 활주로 길이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포장 상태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10년 전쯤에 여기 보수 공사를 조금 했습니다. 보수를 했었는데 한국 남측에서 보수 공사를 저기 물자를 집어넣어서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운항은 안 했었습니다. 그 여담으로 이때 보내준 그 활주로 보수공사로 보내준 자재를 활주로에 안 쓰고 딴 데다 썼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요 어랑공항은 요쪽에 청진이라는 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칠보산이라는 뭐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세 공항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인지도도 많이 떨어지는 공항입니다. 이 공항 유명한 거는 이 항공기가 저 북측에서 VIP로 쓰는 항공기인데 여기 지금 내리는 사람이 그 북한 위원장입니다. 저 사진은 그 요 근처가 그 아시다시피 풍계리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괜찮은 공항 4개 정도 있고요. 아마 이 4개 공항은 어느 정도는 지금도 바로 즉시 취항이 가능한 공항입니다. 나머지 공항들은 조금 좀 힘듭니다. 이거는 북한 항공사 여러분 아마 고려항공은 많이 들어가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려항공에 갖고 있는 항공기가 지금 제가 19대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몇 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고려항공에서 국제선을 나가고 있는 항공기는 여기 맨 위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요 비행기 요게 AN148이라고 러시아에서 만든 항공기입니다. 그다음에 요 맨 밑에 있는 요 항공기 요 TU204라고 이것도 또 러시아에서 만든 항공기입니다. 요거 2대, 요거 1대입니다. 그 고려항공이 지금 유럽 쪽에서 취항 금지 국가가 된 지 오래됐거든요. 너무 비행기도 낡고 뭐 이랬다 가지고 유럽 쪽에 취항 금지를 시켜놔 가지고 러시아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항공기 좀 새로 가지고 와가지고 취항해 볼까 해가지고 들여왔던 비행기들이 요거 2대, 요거 1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북한 제재 때문에 다시 국제선 취항을 못하고 지금 국제선 취항하고 있는 데가 중국의 뭐 북경이나 한두 개 도시 선양 이런 데하고 블라디보스톡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갈 때 요 비행기 아니면 요 비행기가 나갑니다. 요 비행기는 유명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VIP기라서 항상 저기 매스컴에 조금 나오는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 1974년, 79년 요때 만들어진 비행기라서 그 시세말로 저보고 타라 그러면 저는 안 타겠습니다. 아무리 금강산이 좋고 백두산이 좋아도 저는 안 타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에어버스 보잉 비행기가 그 두 제작사에서 팔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러시아 계열 항공기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나마 최근에는 다 취향 중지가 돼가지고 국제선 나가본 경험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항공사의 어떤 운영 능력, 마케팅 능력 이걸 따지면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케이스에서 통일되고 나서 독일 그 동독 쪽의 항공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서독 항공사들이 다 들어가서 제일 유리한 조건이 합작 조건이었는데 그것도 뭐 궁극적으로는 서독 쪽에 있는 항공사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으면 아마 고려항공보다도 아마 맥시멈 어떤 신규 항공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저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협력 방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처음에 남북 간에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와닿는 게 아마 관광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주목을 받는 그 공항이 여기 백두산의 밑에 있는 삼지연 공항, 우리 금강산 밑에 있는 그 원산에 있는 공항 그 2가지 공항입니다. 이것들은 역으로 말해가지고 북한들도 이 홈페이지가 여기 북한 관광총국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친구들도 외화 벌이해야 되니까 북측에서도 외화 벌이해야 되니까 관광지 개발하고 공항도 그 근처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광지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5대 경제 특구
경제 개발구 해가지고 19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간 한 19개, 20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아까 그거는 관광이고요. 이거는 경제 협력, 직접적인 뭐 물자 운송이라든지 거기 생산품을 갖고 나오는 거라든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자세히 보시면 5대 중에 여기 낮은 선봉이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금강산, 개성, 신의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제가 뭐 경제 뭐 이쪽은 아니지만 항상 교통편에 대해서 고려를 합니다. 그래야 물건을 만들어도 갖고 나갈 수가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쪽은 중국 쪽에 나가는 교통편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개성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달돼 있고 금강산도 남한 쪽으로 이렇게 혹은 여기 아까 말한 원산 비행장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남북에서 뭐 어떤 항공 분야의 협력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임의대로 지금 요거는 그냥 항공 운송 이건 경제 개발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인원 수송이고 관광이고 이거는 화물입니다. 그렇게 제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관광 운송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아마 금강산, 백두산 대상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라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운항 노선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제 말 나온 김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항 노선은 어떻게 될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평양 아쉽게도 김포공항을 셔틀로 움직이는 이거는 이제 인적 교류 있을 때 그 노선 혹은 김포에서 움직이는 출발하는 뭐 삼지연 가거나 원산 쪽으로 움직이거나 사실은 그 노선이 가장 일반적으로 맞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순간에 제가 여기 운항 노선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일반적인 거는 김포 중심입니다. 김포에서 뜨는 게 다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김포 접근성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비행기 타고 오시거나 KTX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타고 나가면 됩니다. 호남 쪽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청주공항으로 와라라고 했을 때 뭔가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다음에 여기 밑에 항공사라는 항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항공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항공사 운항할 수 있는 여력 별로 없습니다. 항공기도 별로 없고요. 남측에다가 그 항공기를 갖고 오느냐 별로 가능성 없습니다. 분명히 남한 우리나라 항공기들이 북한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아마 그 경우에도 신규항공사 얘기가 나올 겁니다. 북한 전담하는 항공사 얘기가 꼭 나올 것 같다는 저 생각입니다. 요 경제개발 분야는 과연 화물 항공기가 뭘 갖고 어떻게 실어나를까 저도 연구 더 해봐야 압니다. 근데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위에 인원 수송하는 거는 이거는 명분이 좀 약합니다. 근데 화물 항공기를 얘기하면서 경제 협력에 이 화물 항공기를 운영해야 된다. 타당성, 그 합리성 이런 것들은 명분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화물 항공기 얘기를 꼭 껴 넣으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술에서 말씀드렸던 신규항공사 얘기하면서 또 화물 항공사 얘기하면서 결론은 아마도 화물 항공사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 화해무도 조성 전에 나온 여기 한반도 신경제 지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작년도에 이 신경제 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이제 우리 충청권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강원도 호남을 잇는 강호촉 발전을 이루자는 그 두 가지 이건 중앙정부 이건 우리 충청북도에서 말하고 있는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것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에도 청주공항은 껴있지 못하고요.
이 그림에도 청주공항이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무슨 대안을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정도밖에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그래도 청주공항이 뭐가 좋아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청주공항에 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청주공항까지 접근하기가 국내에서 여기서 북한으로 다 나가면 됩니다. 북측으로. 김포공항 지사장님께 죄송하지만 김포공항 지금 너무 복잡하고 바쁩니다. 그 뭐 소음 문제도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에 슬란 못 받아가지고 지금 비행기 출항하는데 좀 문제도 있고 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 개념에서 청주공항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 이 배경 그림이 뭐냐면 1915년 이때쯤이면 북핵 문제로 굉장히 관계가 북한하고 안 좋고 앞을 뭐 전쟁 나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었는데 그때 여기 맨 위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한반도 항공교통망 구축 방안 연구 해가지고 연구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면 남북 간의 화해 혹은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항공 운송 분야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고 해가지고 연구 과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했었냐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했었는데 저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데 벌써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북한 한국공항공사인데 여기 북한 공항 현황 기초조사 해가지고 똑같이 2015년도에 했습니다. 역시 저 놀랐습니다. 공항공사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분석을 하면요, 똑같이 15년도에 하셨고요. 이거 둘이 똑같이 항공교통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대상이 똑같은데 두 군데서 했으면 아마도 비슷한 내용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앞에 있는 거라 뒤에 이게 결론적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종합을 해가지고 여기 항공운송 분야, 경제개발 분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객 그 북한 관광을 출발하는 만약에 항공기가 뜬다면 아쉽지만 지금 당장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 같고요. 화물 운송 분야 경제 협력을 위해서 항공기로 화물을 나르겠다. 아직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청주공항에서 남북 관계에 항공 노선을 유치하고 중심 지역으로 청주공항이 자리를 잡으려면 저희 청주공항도 지역에서도 저런 연구 보고서가 한두 개쯤은 어느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패널 분들을 함께 모시고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남북 항공 노선 개발과 국제 관광도시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토론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워 에어 테크닉 황서생 고문님, 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연구원의 이욱 사무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충북도의회 이상욱 의원님, 그리고 청주시 건설교통본부의 교통정책과 송혜익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황서생 고문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플라워 에어 테크닉 저기 항공 정비 업체를 준비하고 있는 저기
그 황서생 고문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중국 사람이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청주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청주 발전을 위해서 이때까지 최선 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4월 19일 제가 동방항공 전직 지사장으로서 나기정 전 시장과 미래도시연구원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청주상해 직항로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에 개항할 때는 많이 고생했고 또 손님 부족으로 해서 적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포기 없이 끝까지 청주공항 활성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을 이때까지 노력해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정비 사업은 청주에 위치시키고 청주 기지 항공사 만드는 것도 이때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그 중국 정부 쪽에서 제가 전에 들은 소식은 중국 대사관 쪽에서는 그 8월쯤이면은 사드 제재로 인한 중국 정부의 그 관광객 중국 관광객 한국 송객은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지역 항공사 발전시키면서 또 제가 지금 나서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은 서울은 서울이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청주시를 그 중국인 관광객의 관문공항 역할을 충분히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기획을 했지만 사실상 한중 간의 항공 정책 발전하고 항공 그 운송 실천은 제가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의 근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공항 나중에 활주로 연장하고 터미널 보강 건설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역 발전 여러분의 노력을 살려가지고 항공 산업을 발전해서 중국 관광객은 우리가 충분히 청주공항 통해서 1000만 명 이상을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5년 내에 지금 현재 청주공항은 이용객은 국제선 국내선 합해서 270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중국 관광객은 1000만 명 유치는 우리가 왜 자신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동대문에서 물류 삭스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5대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삭스하는 중국 구매 단체 한 130여 개, 1,300여 개 단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작년 1년에 한 9조 정도 그 한국 돈으로 면세품 샀습니다. 화성 여행사 비롯해 가지고 창스 이런 회사들은 전부 제가 옛날에 키우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청주가 관광객 정책을 완화한 다음에 중국 전세기를 제가 책임져 가지고 청주공항을 위치시켜 가지고 청주에서 옛날 경유공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광객이 들어와서 청주에서 숙박을 하고 관광하면서 즐기면서 이런 공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가운 소식은 남북한 정치적으로 교류가 시작하고 나중에 또 경제 교류가 시작하게 되면은 중국인 관광객의 중국, 한국 그다음에 북한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왕복 이런 교차 노선을 하게 되면은 우리 청주공항은 어느 지역보다 더 우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 관광객의 금년 하반기에 시작하게 되면은 2019년에 아마 최소한은 한 1,300만 명 정도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1년에 중국 관광객은 해외로 1억 6천만 명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 중에 10분의 1 한국으로 오게 되면은 그만큼 소화가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호텔이 부족한데 지금 호텔이 많이 늘려나기 때문에 관광 쇼핑 쪽으로 이쪽으로 청주 쪽으로 우리가 많이 유도하게 되면은 전세기 중국 항공사의 전세기, 한국 저가 항공사의 전세기 또 지역 항공사 만들게 되면은 1,000만 명 만드는 데는 길어보자 4년이면은 충분하다고. 지금 270만 명의 청주 공항 이용률에 말도 안 되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청주 시민들과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0만 관광객 중국 관광객 시대가 4년 내에 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우리가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뭐 인프라도 그 안에 또 만들어야 되고 뭐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꼭 그 의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연구원의 이욱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4년 지방 정부에 당선된 단체장한테 지역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4년이 끝나고 나서 낙선을 하고 사라지면 그 사람이 4년간 뭘 했는지를 모르고 이 사업이 연속성으로 승계 사업이 아니고 딱 끊어서 판이 뒤집어집니다. 어제까지 하던 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던 걸 오늘부터는 제가 했던 거니까 나는 안 해, 이런 식입니다. 그러고 새로이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만들다가 마무리도 못하고 또 사라져갑니다. 여태껏 청주시장이 연달아 재선이 된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4년 동안 뭘 하려다 포기하고 예산만 까먹고 자리 지키고 명예만 갖고 권력 행사를 하다 사라지는 이런 지방 정부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래도시연구원이 지역에서 지역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인들이 좀 직접 나서서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라, 10년 후에 할 거, 20년 후에 할 거, 30년 후에 할 거 구상을 해보자.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니까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보자. 정부가 발표하는 중요한 정책 사업들을 우리 정치인이, 중앙 정치인이 지방 정부하고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걸 유치를 하고 있나 살펴도 보자 라고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 같은 유치운동 본부가 만들어진 거고요. 제 역할을 못하니까 4년 하고서 떠나면 그만이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오늘 이 중요한 거 뭐 남북 평화회담이 무르익었다 신나서 뭐 다 통일된 거 마냥, 통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 마냥 막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러고 뭐 이제 거기에 편승해서 정당이 이제 뭐 이렇게 막 너무 격차가 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매우 불안하다. 정책이라는 거는 앞선 사람이 하다가 갈 때는 그대로 100% 승계해서 그게 연속 사업으로 가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MRO 단지를 유치를 해놨는데 MRO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안 해 하고 공장 부지 달라는 사람들을 내쳤습니다. 그래놓고 나타난 결과가 18조 원이라는 한국형 보라매 프로젝트라는 전투기 생산 산업을 청주에서 하겠다라고 땅을 달래는데 안 줘서 경남 사천으로 뺏긴 이런 결과도 이제 발생이 된 거고, 지역에서는 왜 MRO 하니 안 하니라고 논쟁이 일어나죠. 저희들이 발표한 사업 속에 그 MRO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 MRO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MRO가 만들어지려면 하나의 항공산업 도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부품 생산부터 조립 생산부터 모든 것이 그 기술을 집적시키는 교육기관부터 모든 게 순서대로 맞아 들어가야 그런 게 정비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 생산을 하고, 조립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것을 관리할 인재들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가 영원히 이렇게 승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4년만 지나면 안 해. 4년에 또 다른 거 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먹고 살아갈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표류하고 왜 이렇게 허덕이느냐. 이제는 안 되겠다. 주인들이 좀 직접 나서서 주인들이 한 걸 갖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겠다. 숨어서만 봉사하는 건 이제 끝났다. 저희들이 숨어서 봉사한 게 22년, 미래도시연구원이 올해 14년째입니다. 아까 우리 나기정 시장님께서 우리는 출범할 때 지방정부에다가 우리가 주인인데 지방정부에다 손 내밀지 말자라고 모든 모인 분들이 결의를 하고, 우리는 예산 안 받았어. 대신에 우리가 주인으로서 감시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런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잘 돼 왔습니다. 아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민간이 앞장서면 행정, 지방정부나 정치인이 앞장서는 것보다 청와대나 중앙정부가 더 무서워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악역을 맡아서 그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가 어떻습니까? 왜 충북의 거, 통합청주시 거
모두가 다른 더 실력 있는 권력이 높은 이런 정치인들한테 다른 지역에 양보하고 빼앗기고, 이거는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주인들이 월급 주고 일을 시켜야 될 머슴을 잘못 고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슴이 주인한테 올라타고 주인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거는 저 북한 같은 데서나 통하는 거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선 통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아마 이 자리도 군대 가서 멍청도 출신이라고 군기 잡혀서 고생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걸 후손한테 또 물려주려고 되풀이합니까? 이제 잠자는 혼 흔들어서 좀 깨우자. 내 머릿속에서 생각조차 못했던 일 이제 깨워내자. 그리고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지자체,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할 때까지 평생 가져가야 될 이 직장,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거, 이걸 왜 4년마다 단체장 바뀔 때마다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왜 이렇게 소신없는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도청에 들어가면 싫어합니다. 아이고 저 양반한테 뭐 걸리면 큰일 나 이래요. 시청에 들어가면 괜히 눈치를 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뭔가를 꼬투리 잡아서 야단 좀 치려고 그러고 뭐 어려운 일을 하라고 자꾸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져온 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 13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정치인들도 생각을 못하는 거고 4년 지방정부를 맡은 단체장들도 꿈조차 못 꾸는 일입니다. 2007년입니다. 2007년 11월 13일 화요일 날 건설교통부에서 항공기획관실에서 건설교통부 국제항공과 통일부 남북교역물류팀,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국방부 국제군수협력팀, 이 4개 부처가 모여갖고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뭐냐? 북한이라는 데를 우리의 동반자 관계로 가야 될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미래도시연구원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그 뒷페이지 봐주세요. 청주국제공항, 백두산 관광, 내륙관광, 제주 관광의 중심지라는 사업 계획안을 준비를 해서 청주공항을 제주도에서 내륙 중심 청주공항을 거쳐서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개 부처가 모였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청주공항이 들어갔습니다. 김해공항, 호남권에는 무안공항, 제주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부권에서는 청주공항,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김포공항. 2007년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다 하도록 저희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주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걸 걱정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에 와서 남북 평화회담이 굉장히 무르익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준비할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기반을 11년 전에 미리 주민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지자체한테 이런 거 하자 해갖고 만들어 놨으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국토부하고 여기를 지정공항으로 빨리 결정을 하게 하고 여기에서 주변에 머무는 관광도시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머무는 관광도시 기반이 바로 국제관광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관광도시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볼거리가 필요하지요. 살거리가 필요하죠. 놀거리가 필요하죠. 먹거리가 필요하죠. 거기에 잠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5개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도시는 성공한 도시, 세계의 관광객이 다 몰려드는 모이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연속성을 연계를 해서 가지고 갈 때 청주국제공항에서 제주에서 와서 청주국장에서 여기서 하루 이틀 하면서 전국에 한두 시간대 연계해서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평양 날아갔다 백두산 갔다 도로 이제 오죠.
와가지고 청주공항에서 이제 국제 노선이 많으니까 여기서 중국 가고 일본 가고 태국 가고 뭐 다 갑니다. 그러자면 여기 와서 또 하룻밤 이틀밤 또 자야 되겠죠. 바로 이런 곳이 이런 중심이 되는 게 머무는 관광도시입니다. 관광객이 돈을 쓰려고 지갑에 돈을 두둑히 넣고 와서 청주공항에 내렸어요. 그런데 청주에서는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턴에서 거쳐서 떠나는 겁니다. 관광객을 잡아두는 호텔조차 없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왜 경제가 나쁘다고요? 청주 지역이 경제 기반 조건이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엮어야 보물이 돼서 목에다 걸면 보물이 되는데 이걸 엮지를 못하고 각자 따로 놀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자기 부서는 그거 하나만 알아요. 문화를 하면 문화부서 따로 있고 예술 뭐 또 분야 따로 있고 관광 분야 따로 있고 뭐 이 뭉쳐서 뭘 하나를 만들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로 다 지금 다 묶었죠. 북한의 백두산 관광, 북한 남부 관광 항로 개설하고 머무는 관광도시 여기다 하자. 북한에 관광 온 사람이 청주에 와서 자야 안전하니까 청주에 와서 자고 관광 휴양단지 만들고 대규모로다가 청주시라고 해서 청주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청주공항이 저 북쪽에 있으니까 청주시의 북쪽, 그다음에 증평군의 서쪽, 진천군의 남쪽, 그래서 남진천, 서증평, 우리 북청주 거기 한가운데에 대한민국 동서를 가로지는 동서 오축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남북에 중부고속도로가 내려오고 경부고속도로가 내려오고 밑으로는 또 동서 사축고속도로가 지나가서 세종시를 관통합니다. 그럼 행정수도를 머금은 교통중심의 관광도시 청주. 그런데 관광이라고 그랬는데 청주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엮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증평에 에듀팜 지구가 생기고 있고 증평에 좌구산 휴양림이 굉장히 좋고 초정약수, 세종대왕, 훈민정음이 탄생했죠. 유명하잖아요. 관광객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어요. 거기에 조선 왕조 600년을 상징하는 행궁이 세종대왕 행궁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가 좌구산이 저 고려와 신라와 백제의 경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고려촌, 신라촌, 이제 백제촌 이런 걸 좀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한 5분 얘기했는데 12분 지났답니다. 모든 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주인이 돼서 이런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목소리 좀 많이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은 대단히 열정이 많으시고 뭐 아마 1시간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욱 의원님. 우리 이제 이욱 총장님이 열정이 높으셔서 한번 말씀을 하시면 끝일 줄을 몰라갖고 제일 마지막에 다음부터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멍청도 핫바지라는 얘기 사실 제일 듣기 싫거든요. 근데 우리 이욱 총장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놓고 세뇌를 시켜요. 그거 만들어낸 사람들 다 돌아가셨거든요. 허주도 죽었고 김종필 총리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그 말을 좀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뭐 반영훈 교수님이나 우리 정 사무국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유비쿼터스 연구센터에 있을 적에 세계의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컨퍼런스 모든 전시회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하노버 전시회, 뭐 라스베가스의 스위스서부터 뭐 멜버른 전자전 뭐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는데 결국 제가 이렇게 고향이 초정입니다만 돌이켜 보면 현재의 그 인프라를 가지고 머물러 가는 그 관광지를 만들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른 방향에서 컨벤션 센터, 종합 컨벤션 센터를 오송이든 어디든 좀 만들어서 그런 컨퍼런스를 유치함으로써 그 머물러 가는 최소한 3일은 머물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 이 충북 오송 역세권 주변 또 공항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요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으로다 좀
특화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코엑스 같은 경우에도 하루 유동 인구가 40만입니다. 거기에 그 책방이 하나 있는데 연간 왔다 가는 인구가 2,10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좀 조금은 좀 협소합니다. 지금 증평군이 예를 들어서 선택과 집중으로 좌구산을 명품화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 적에 저희들을 이 청주권 공항을 이용한 청주권은 전시관 그걸 만들어서 종합 전시회 같은 무역박람회 같은 걸 그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머물러 가는 그 호텔이나 이런 부분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 투자 호텔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뭐 최신부, 세무서, 국방부, 정보부 이런 데서 다 호텔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예산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일단은 이윤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 큰 숙제로 남기 때문에 숙소 같은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같은 것이 크게 열리거나 무역 전시회 또 박람회 같은 게 열리면은 그런 것은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릴 건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크게 그냥 좀 색다른 방향에서 청주를 국제 관광 도시로 하려면 컨벤션 센터를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그걸 특화시켜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짧게 핵심만 정말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 컨퍼런스, 박람회 이런 것들을 그 교통의 거점에서 진행하는 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성공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교통정책과 송혜익 과장님,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의 어떤 대책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청주시청 교통정책과장 송혜입니다. 남북 평화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청주시가 국제 관광도시 기반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발전 방향으로는 청주공항은 물류라든가 교통과 항공역의 욕구에 맞는 내주 업무, 산업 시설 입지로 다양한 고부가치 산업 기능을 가진 공항 복합도시로 발전 방향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노선을 이렇게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할주라든가 주기자라든가 이런 계류장을 확충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충해 낸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또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이 복선화 전철이 2022년도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청주공항을 직접 연결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그런 편익증대가 상당히 향상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특히 우리 청주공항의 경우 일본과 중국, 북한을 연결하는 한성공항이자 대북 관문공항 이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주공항을 주 모기지로 하는 그런 항공사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또 화물항공사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도라던가 청주시 또 정치권과 이렇게 협력해서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또 우리 국제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청주시는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 교통이 상당히 요충지고 바이오 산업도시 이미지와 다양한 예술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명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콘텐츠 관광개발과 취미 레저를 결합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에도 전 나기정 시장님께서 문화 관광 벨트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덧붙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레저 관광으로는 저희들이 오송읍 공복리에 있는 그 인근에 그 생명문화 복합단지를 활용한 세계 관광 개발 트렌드에 부합하는 비즈니스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쇼핑, 뷰티에 포함한 시설을 설치해서
체류형 이렇게 관광 벨트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무시촌과 또 미우촌 합수부에는 여가 휴식 공간을 조성해서 주변의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생태공원을 통해 수변 여가 및 시내관역 관광 거점으로 이렇게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힐링 및 의료 관광으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수읍 초정일원에 세종대왕 행궁을 조성해 가지고 숙박 커뮤니티 사업이라든가 연계원 워터파크를 조성하여 탄산치유 테마관광지로 개발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문화관광으로는 옛 KTNG를 공예 클러스터로 조성해 가지고 글로벌 공예 집적센터를 통한 공예도시 청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세계 공예 유통주 이미지를 글로벌 복합 문화 마켓을 구체해 나가다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북한 항공노선 개발을 효과로는 청주공항은 그 여러 가지 그 편리한 교통망과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고 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백두산 등 북한을 관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또한 세종시의 문화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공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북한 항공노선은 청주공항으로 필히 지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북한 항공노선이 개발되면은 청주공항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청주를 찾는 관광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입니다. 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국제도시,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혜익 과장님 여러 가지 종합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 이렇게 질문이나 코멘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지요? 네, 한 분만 소속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예. 그냥 일반 청주 시민이고요. 오랜 시간을 관광 사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그 반 교수님, 우리 정 국장님, 우리 송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관광 산업을 항공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이라고 하셨는데 왜 헬기 관광은 빠져 있는지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제가 국내에서 15년, 해외에서 10년 레저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헬기 관광이 빠져 있는 그 레저 산업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국제공항으로 청주공항으로 유입돼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싸구려 관광객이 아닌 돈을 청주시에다가 쓸 수 있는 관광객이라면은 15인에서 20인승 정도의 헬기 관광이라야 여기에서 속리산도 가고 내수도 가고 초정도 가고 충주호도 가고 대청호도 갑니다. 이것이 왜 계획에 빠져 있는지 또 하나 요 답변을 좀 짤막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왜 충청북도 관광협회가 빠져 있는지, 왜 거기 관계자는 하나도 없는지. 저도 옛날에 충청북도의 그 관광협회에 관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15년 만에 귀국해서 들어와 보니까 과거에 청주시의 관광 활성화가 지금은 제자리 걸음보다도 후퇴되어 있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떨리는 거는 한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고 나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세 분의 짧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 회장님 지역에 아주 관심이 애양심이 높으셔서 지금 그런 질문 주셨는데 우선 청주공항에 MRO 항공산업단지가 제일 먼저 생긴 게 회전익 헬리콥터입니다. 2003년도에 국가로부터 따내서 2005년에 지금 LG 상사가 헬기 조립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들어오려고 그런 게 뭐냐면 헬리코리아라고 헬기 관광업을 하는 헬리코리아 영업하시는 분 그 유치 대상이었고요. 통일그룹에서 미국의 시콜스키라고 그래가지고 그 헬기 전용 회사 있죠. 그 기술을 일일이 끌고 오기로 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 미래도시연구원 한장훈 이사장님이 계신데 문선명 총재 앞에 가서 총재를 찾아가서 단판을 져가지고 15조 원을 여기 투자를 하기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문선명 총재께서 잘못되시는 바람에 그 계획이 취소됐고요. 헬리코리아는 지금도 이제 유치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회전익 항공산업단지 조성이 그걸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원종 지사 이후에 시들해주고 끝난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직은 헬기를 갖고 관광할 수 있는 그 도착을 하면 관광지에 내리고 하고 하는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꾼 게 뭐냐면 20인승 수륙 양용 항공기 있죠. 그래서 수상항공 비행장 그래서 청풍에 충주에 청풍단 만들어 놨고요. 금강 부여에 금강 만들자고 충남하고 협의를 했고요. 대청호에 청남대 옆에 만들자고 얘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7군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연구를 담당했던 분이 옆에 있는 정복헌 교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그게 추진이 돼가고 있고요. 관광협회를 배제한 게 아니고 여태껏 토론할 때마다 단골로 올라오시는 분이 충북관광협회 이상영 회장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세종시에서 지금 이 같은 시간에 국제관광협회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회의 주관을 맡으셨다고 그래서 아주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오늘 불참 이유를 밝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협회 이렇게 뭐 소외시키고 그러는 거 절대 없습니다. 예, 대답되셨습니까? 예.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이 관광이라는 게 사실 제주도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저기 북쪽으로 보면 제천 쪽으로 보도 상당히 관광이 많은데 사실 그 헬리코리아에서 이렇게 이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그 인프라가 사실 구축이 안 된 거는 같습니다. 사실 이런 큰 관광적인은 앞으로 연구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청도로 본다면은 주변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에서 이렇게 관광 리무진 버스를 운행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셨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왔던 이야기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다양한 전략들이 청주시, 충청북도 그리고 또 미래도시연구원 또 관련 업체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청주의 어떤 그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